자, 이제 어법 특강 제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8강까지 해서 이제 4대 어문 규정 중 3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까지 했어요. 사실 당연히 암기의 양이 많습니다. 깊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문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한 80% 출제되며 20% 정도의 낯선 어문 규정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결국 확장해 가면서 어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잖아요. 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계기로 국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옳고 그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9강, 10강에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4번째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외워야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일람표에 의거하여 바탕을 두고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미세한 실수, 정말 우리가 영어 알파벳 형태로 우리가 로마자를 적는 거기 때문에 스펠링의 하나, 뭐 A, B, C, D, E에서 E든지 I든지 아니면 이중모음과 관련된 이오인지 오이인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의식한다면 로마자 표기는 가장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문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로마자 표기 자체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양으로는 101개, 약 100개 정도 표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큰 항목도 7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해야 할 부분들 역시 우리 아시다시피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 덧붙여서 붙임이나 다만 예외까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한 문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 출제되는 영역이고요. 어문 규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다, 그러니까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기본적인 사례에서 80% 이상.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오는 음식 이름 같은 거 있어요. 또 그 이외에도 고유명사 같은 경우 또 뭐 악기 이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추가로 적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명의 로마자 표기법.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 가보면은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잖아요. 설렁탕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역시 그대로 외운다라기보다는 발음 기호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저도 로마자 표기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제가 유의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지하철역이었죠. 지하철 각 구간마다 로마자 표기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있고요, 독립문 있고요, 뭐 대치역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발음의 변화들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뭐 종로일가, 종로이가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발음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구간이 평균 2분 30초거든요. 그러면 2분 30초 동안 로마자 공부할 수 있어요. 10개 구간이다 그러면 10개 로마자 표기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지하철이 없는 지역, 물론 이제 서울, 부산 이런 넓은 의미의 대전 이런 광역시들은 다 우리가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버스에도 있긴 한데 글씨가 좀 작거나 안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이제 길거리 나가면은 도로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자가 다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뭐 국도라든지 정말 잘못 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 종종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로마자 표기 정확하게 좀 제시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역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는 1항의 상징적 의미를 결국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복습의 재미, 복습의 묘미를 느끼면서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이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표준어 사정 원칙도 있었잖아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세 번째 표준 발음법도 했었어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맛있다가 원칙, 맛있다가 허용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로마자 표기. 참고로 이제 외래어 표기는 원칙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제 세칙들에 앞서서 기본 원칙, 총칙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뭐 외래어의 1의문은 1기호로 적는다. 또는 뭐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24자모, 24글자로 적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로마자 표기의 1항은 또 우리가 외워둘만 합니다. 주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9% 이제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기억하건대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음운이라고 했고 음운이 소리라고 했잖아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발음법 제30항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연음이 되거나 또는 자음동화되어 비음화, 유음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니은 첨가가 되거나 사이시옷 발음과 관련되거나 우리 다 공부했었잖아요. 자, 바로 그 원리가 로마자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일석이조예요. 한 가지를 공부하면 두 가지.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아주 중요했던 학여울이 실제 우리 로마자 표기에서도 학여울의 표기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발음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학여울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조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이걸 흔히 전음법, 음으로 전환해서, 발음으로 전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종로라고 쓰지만 발음은 종노라고 비음화되기 때문에 결국 바뀐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1순위 종로부터 해볼게요. 표기는 로지만 발음이기 때문에 종로, 바로 니은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JONG의 종, 그리고 NO로 바뀌는 거죠. 만약 여기를 종로라고 RO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맞고 틀리는 것은 미묘한 하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요. 꼭 동그라미 치면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색깔로 표시해 가면서 이제 모아두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써도 한 100개 중에 50개는 맞을 수 있어요. 이 첫 느낌, 발음에 따라 적는구나. 근데 이제 나머지들 줄여나가면서 특이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건 내가 좀 더 특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 바로 기출문제잖아요. 자, 신라도 표기는 니은, 리을로 적었지만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니은, 리을은 리을, 리을로 바뀐다라는 게 유음화였잖아요. 그래서 유음화의 사례들 신라가 있어요. 대괄령이 있어요. 칼날이 있고요. 물난리도 있어요. 바로 이런 유음화들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암기한다면 리을, 리을은 LL로 적는다. 리을, 리을은 LL로 적는다. 100%입니다. 자, 표기는 신라, 발음은 신라. 그러면 로마자 표기의 첫 번째 1항에 의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 원칙만 현재 우리는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학여울인데요.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왜 그렇다고 했었죠? 바로 29항에 음의 첨가 중에 유일한 니은 첨가, 사이시옷도 첨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학여울이었잖아요. 학과 여울이 만났죠. 첫 번째 조건, 바로 합성어나 파생어 중. 두 번째 자음 받침, 학의 기억 받침이 왔으니까요. 자음 받침 다음에 야, 여, 요, 유, 이가 오면 냐, 녀, 뇨, 뉴, 니로 바뀐다고 했었죠. 학여울이 있었고요. 결망염이 있었고요. 망망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과정에 의한 변화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나뭇잎이 되거나 서울역이 되거나 이런 단계적으로 거치되 니은 첨가라는 게 속해 있었죠. 자, 그래서 학여울도 원래는 학여울에 니은이 첨가된 후 최종적으로 비음화, 학여울이 되는 거죠. 그냥 기억이 따라 올라간 연음, 학여울 이러면 가장 최악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해야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정도 공부했구나. 지금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연예인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 예래는 예래로만 발음한다. 아시죠? 자, 이제 학여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발음에 따라서니까 학여울 한 글자씩 끊어서 적어야 실수가 없어요. 항 돼 있죠. 여울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녀울에서 녀가 이중모음 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다시 우리는 어라고 생각하면 어는 일종의 이 오를 적는 게 어가 되고요. 여를 적게 되면은 이 오에 이게 이중모음의 형태라서 y, 반모음의 형태가 들어가서 여라고 적게 되고요. 만약 녀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여였는데 여기에 n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학려울 할 때 녀라는 한 글자. 사실 우리는 모아쓰기를 하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이 흔히 말하는 원고지 한 칸에 들어가죠. 그런데 영어는 풀어쓰기예요. 우리는 모아쓰기. 영어는 옆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학려울, 우리는 세 글자지만 영어 스펠링을 쓰면은 길잖아요. 그래서 눈에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국어는 가독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에 맞춰서 학려울 이렇게 끊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역시 우리 기출문제 설릉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설릉은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 아까 신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리을은 뭐라고 했죠? LL, 100% LL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설릉이고요. 자, 강릉은 반면에 같은 릉으로 끝났지만 이제 비음화가 되어서 강릉. 그러면 끊어서 보게 되면은 강릉이 역시 NEU로 가야만. 그래서 느가 되고 NG의 능이 되겠죠. 자, 이것을 R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릉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자 표기는 강릉으로 적는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단어, 현재까지 보이는 단어는 100% 고유명사죠. 참고로 고유명사라는 것은 인명, 지명, 아니면 뭐 우리 훈민정음이나 한글과 같이 뭐 문화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국가 상징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로 보죠. 그래서 대문자. 예전에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까지도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명과 지명은 대문자, 고유명사고요. 반면에 음식 이름, 꽃 이름 또는 뭐 어떤 악기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소문자예요. 이건 고유명사, 온리온.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문자예요. 뭐 추석, 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장구 이런 거 다 소문자예요.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악기라든지 특히 음식 이름이 있죠. 음식 이름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걸 자주 국립국어원의 Q&A에 묻는데요. 소문자입니다. 다만 이런 지명 이름들이죠. 또는 나라 이름들 이런 거 다 고유명사라서 첫 음절의 대문자. 첫 소리의 대문자 하나를 지금 쓰고 시작했다는 것도 추가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예들, 그냥 눈에 보이는 발음의 변화 없이 쓰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험에는 주로 약간의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걸 많이 줍니다. 자, 이 항은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자, 로마자 표기도 예전이라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는 따로 로마자 표기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김포공항 예전에 그러면 김포를 김포라고 썼었어요. 김포. 그러면은 예전에는 김포라고 썼고 이게 김포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자, 그런데 이것이 84년 이후, 86년 이후 개정이 되면서 실제 발음에 맞게 바뀝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서 현재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이거는 김포잖아요. 근데 실제 발음에 따라 김포. 또 예전에는 부산도 푸산 이렇게 적었어요. 푸산, P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B로 시작하죠. 부산, 부천 이렇게 하듯이 B, 스펠링 B로 실제 발음에 맞게 바꾸게 됩니다. 자, 또 예전에는 로마자 이외에 특수 부호를 일부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반달표 같은 게 있었어요. 반달표. 반달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 O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이 반달표. 이걸 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특수부호 없이, 왜? 컴퓨터 자판에 없으니까요. 특수부호 없이 어는 이, 오 이렇게 아예 100% 고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이외에 특수부호, 그 이외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딱 하나 사용하는 게 있어요. 붙임표.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
사람 이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저라면 정원상, 그러면 원과 상 사이에 발음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표를 써 줄 수 있다.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아니면 행정구역 있죠. 도, 시, 군, 구, 읍, 면, 리. 아니면은 뭐 동, 길, 가 이런 거 있죠. 길 이름까지 포함하여서 행정구역과 길 이름에는 붙임표를 써줍니다. 서울시 그러면 서울과 시 사이에 붙임표. 그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도가 들어가는 경상남도, 뭐 전라남도, 제주도라는 행정구역일 때 그럴 때 붙임표를 써 주는 거고요. 다만 뭐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다. 서울시면 그냥 서울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 한평군 그러면 한평 이렇게만 써줘도 허용은 합니다만 그렇게 붙임표. 또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안 써도 되는데요. 뭐 세운상가 할 때 세운 그러면 이게 잘못 읽으면 순처럼 이렇게 왜 모음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는 붙임표. 딱 하나 부호 중에 이 붙임표라는 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쓸 수는 있어요. 뒤에 우리가 더 살펴볼 겁니다. 다만 특수부호 이런 거는 쓰지 말라는 아까처럼 뭐 반달표를 쓰다든지 이상한 문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